내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변수로 선거 판세가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구 획정과 정치연대, 지지율 변동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주말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전남 한평에서는 백만송이 국화가 가득한 국향대전이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이 강한 대마가 활용 범위를 넓히며 농민들의 높은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마 수확이 한창인 농촌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른바 AI가 교육 현장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 AI 기술이 도입됐는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180일 남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각 지역별 출마 예정자들을 통해 선거 동향을 분석해드렸는데요. 남은 기간 선거구 획정과 정치연대, 지지율 변동 등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 역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에서 여야를 분분하고 세력 확보와 지지 호소가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여수 갑의 경우 인구 하한선인 14만여 명에 못 미치게 돼 선거구 합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으로 얼굴을 알려왔던 현역 의원도 4년 동안 지역 기반을 닦아왔던 예정자들도 치열한 경선이나 본선을 거쳐야 해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만약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선거구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난 20대 선거 때 돌풍의 주역이었던 국민의당은 내용을 거듭하면서 둘로 쪼개졌고 경고했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파격적인 변화 없이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과 여당의 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야당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이른바 빅텐트에 모여 진정한 대안 세력으로서 가치를 증명할 경우 지난 20대 선거의 판세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소속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들의 재선에 반사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형편은 녹록지 않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비난을 받았던 터라 여의도 재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아 야당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인물을 원하는 세대 교체론에 힘이 실릴 경우 현 여당 역시 중진과 다선 의원 출신 인사들을 공천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구민들과 호흡이 맞고 지역 구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을 갖다 물갈이 해내면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의 강세는 여전할 거라고 보지만은 지역 발전과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참된 일꾼을 뽑기 위한 21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 변수에 따라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대마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건강식품과 화장품,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범위가 다양한데요. 이 대마를 특화 작물로 육성하기 시작한 순천의 한 마을에서 대마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확 작업이 시작된 순천의 대마 농장. 농민들이 대마 나무의 가지를 정성스럽게 잘라 자루에 담습니다. 잘 말린 가지를 탈곡기에 넣자 둥근 모양의 대마씨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일대에서 대마 재배가 시작된 건 2년 전인 2017년. 원래 딸기 모종을 키우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판매량과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고 고령화로 인력마저 부족해지면서 대체 작목으로 대마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그 작물에 비해서 키가 좀 잘 큰 편이죠. 그리고 농약을 안 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마씨의 판매 가격은 1kg당 8,000원에서 만원 선. 벼농사에 비해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재배 면적도 2년 사이 곱절로 늘었습니다. 대마씨의 껍질을 벗겨낸 이른바 햄프시드가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은 데다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도 수요가 꾸준해 수확 물량 전체가 가공업체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전량 수매를 해가지고 바로 수매 날 바로 다 업체로 다 가져가는 걸로. 재배 3년 차를 맞은 농민들은 앞으로 수확한 대마씨를 이용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한편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연구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내년엔 대마 재배 면적을 2배로 늘려 본격적인 소득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올 들어 처음으로 순천만에 도래했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최대 철새 월동지로 알려진 순천만 갯벌에서 오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19마리가 첫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는 지난해 2,502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3,000마리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편 전남도가 도내 철새 도래지에 대한 AI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겨울 철새 도래 시기가 다가오고 충남 천안의 야생주를 분변해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차량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21일까지 순천만과 영암호, 해남의 고천마모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농협 공동방재단과 방재기, 또 시군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건데요. 교육부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지역 초등학교 거점 영어센터.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Do you know BTS? How do you spell Lego? Lego is spelled L-E-G-O.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영어로 묻고 답하며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AI 스피커는 스펠링과 발음, 단어의 뜻은 물론 번역까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합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흥미로워합니다. 뭔가 더 신기해서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뭐 문법적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익힘으로써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센터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바꾼 뒤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발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영어를 잘 말을 못하는 학생들도 어쨌든 일단 기계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하고.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수준별로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해 내년부터 시범 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EBS와 함께 AI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 생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1000여 명이 참여해 두발 자유와 복장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영원 전 총장의 해고로 촉발된 청암대학교 내부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병헌 이사장은 어제 청암학원 교직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교육부가 사립학교를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서영원 전 총장의 직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이제는 학교 제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암대학교 교수진 76명 중 40여 명은 교수 노조를 만들어 서 전 총장의 면직 처분 반려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원 전 총장 역시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과 교육부에 각각 본안 소송과 교원 소청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2023년 열리게 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클럽 제19차 연차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 선박람회 개최붐 조성을 위해 세계 마음클럽 연차총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클럽은 만의 보호와 보전,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1997년 3월 설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여수는 여자만과 가방만 등 5개 만을 품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세계 만클럽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가을을 맞은 남도는 은은한 국화 향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백만송이 국화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평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민족의 결기를 상징하는 독립문이 실물 크기 그대로 국화 조형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립문 앞에는 백범 김구 선생상이 자리 잡고 평화의 소녀상도 앙증맞은 국화꽃으로 치장했습니다. 독립지사와 항일운동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테마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향대전의 최대 볼거리 천간작. 한 개의 뿌리를 꺾어지에 2년 동안 키운 1538송이의 꽃무리 앞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국화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리는 높이 9m의 매화버들. 남과 북을 잇는 국향대교와 9층 꽃탑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되게 좋네요. 다산과 부기 등 5가지 복을 상징하는 황금박쥐 오복포란이 바깥나들이에 나섰고 600여 야간 조형물과 경관 조명들은 가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퍼지는 국화향과 가을 정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오늘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지역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복지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복지협의회는 앞으로 복지단체와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에 산재한 자원봉사와 복지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2019년 팔마문화제가 순천 인문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팔마문화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조례호수공원과 신대 생태회랑에서 순천시의 팔마 역사를 재조명하는 문화행사를 갖습니다. 올해 팔마문화제는 팔마의 재발견, 새로운 순천을 주제로 팔마 기본 정신을 찾는 순천형 시민참여 인문축제로 개최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미술과 도예 작품들로 골목길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시 동문동 마을 주민들 30여 명은 주민자치 공모 사업을 통해 습득한 도예와 미술, 캘리그라피 작품 80여 점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마을 전시회를 마련하고 오늘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닷새간 이어질 이번 골목길 전시회와 개막식에서는 도정 박정명 선생의 휘호 퍼포먼스도 펼쳐지고 전문 도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여수시 율촌면 월단리의 조립식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인근에 쌓여있던 페인트 용기로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 YMCA가 관내 청소년 86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청소년은 전체의 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저시급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은 전체의 13%였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던 경우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던 청소년은 전체의 19%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고
인격 모독과 계약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부당해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1심 재판이 오는 21일 열립니다.